처음에 2013년에 유통기업 지원 정책이 제정이 되고 발효가 됐을 때는 제조업 위주로 됐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추가된 게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방역, 면역 관련 업종도 이제 코비드를 계기로 추가가 된 것이고요. 세부 추가 요건, 첨단 공급망 핵심 품목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라는 그런 조건도 이제 최근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지금보다 더 스트릭트하게 제조업이나 이제 IT 업종에 한정을 해서 해외 사업장이 있었고 2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었고 그런 기업들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축소를 하고 동일 산업 내에서 반드시 투자를 해야만 지원 요건이 갖춰졌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진짜 중요한 산업이다, 공급망 핵심 품목이다 그러면은 해외 사업장을 청산 안 해도 된다 그런 조건을 더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 해당되는데 요 분류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비슷한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오케이 동일 산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요건도 나중에 추가가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고 조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됐고요. 인센티브 돌아오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세 차례에 걸쳐서 크게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2023년 8월에는 법인세, 소득세를 7년 동안 최대 100%를 면제를 해주고요. 또 추가 3년 동안 50% 공제를 해줍니다.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그 인센티브는 국내로 돌아왔을 경우에 돌아올 이사비죠. 일종의 이사비를 지원을 해주고요. 돌아와서 투자를 할 경우 기업당 최대 600억 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을 받을 조건이 되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 유통기업에 한정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 그 정책과는 상관없이 제가 정의한 그 리쇼어링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된 그런 리쇼어링 기업인데요. 왜 이런 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이제 리쇼어링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공식 기관이라든지 학계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통계적 정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말하는 리쇼어링이랑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선정한 유턴 기업이랑 다르다라는 의미죠. 제가 정의한 해외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해외에서는 축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를 투자를 하는 기업은 이 정부에서 정의하는 이 유턴 기업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죠. 포괄을 하지만 정부는 해외 투자를 줄이고 동일 산업 내에서 국내 투자를 해야 되죠. 유턴 기업이 되려면. 그렇지만 저는 해외 투자는 더 이상 하지 않은 채 국내 투자를 하더라도 리쇼어링으로 보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실제로도 리쇼어링 개수가 점점 늘어나죠. 기간이 1, 2, 3. 첫 번째 기간이 이제 2011년, 13년인데요. 그거에 비해서 기간 3에 보시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까 투자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가 글로벌 경기랑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난 게 아닌가 보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규모가 크고 그런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유턴기업 지원 정책에서 옛날에는 진짜 소기업, 중소기업밖에 안 들어왔었는데요. 지금은 조금씩 중견기업도 생기고 대기업도 생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리쇼어링을 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 유형에 비해서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결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 지금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들어올 유인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지금 들어올 유인이 큰 그런 기업들은 해외에서 지금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유인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생산성과 규모 그리고 해외에서의 투자 경험 이런 것들이 작을 수밖에 없다. 생산의 국내화라고 했을 때는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하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생산을 해외에 나갔던 기업이 공장 철수하고 들어와서 할 필요는 없겠죠. 해외에 나가 있고 그 기업이 국내도 더 투자를 해도 생산을 국내에 더 하는 것이고요. 혹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생산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목적이 생산의 국내화에 포커스를 두고
그게 누구든 간에 투자 유형에 상관없이 아까 확장형 뭐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간에 근데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 결론입니다.